사실은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서면 진술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변호사들은 이미 서면을 내고 와서 법정에서 이렇게 구두 진술하는 경우가 많을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막 변호사들이 막 강하게 변론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면 원래 이러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교연의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정상 변호사께서 새로운 콘텐츠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 변호사님의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질문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전달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알면 쓸모 있는 법률 지식, 알쓸 법지라는 코너로 정 변호사님이 많이 애써주실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간 법률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 쉽고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PD님도 연락을 받으시겠지만 아마 저희도 지금 많은 질문들을 지금 누적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계획을 해서 좀 쉽고 재밌게,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나 아니면 실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좀 덜 당황스럽고 누구랑 대화를 할 때도 되게 풍요롭게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나 지인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재판에 다녀오면 진술이 뭐야? 속행이 뭐야? 그런 말들을 잘 모르는데 재판 진행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아마 여기서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많고요. 공부하듯이 생각 마시고 들어놓으시면 언젠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1화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뭐 돈을 받아야 될 일이 있거나 소유권을 이전을 해와야 되거나 이랬을 때 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사 재판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절차라든지 용어라든지 오늘은 네. 첫 화니까요. 네. 아주 쉽고 네. 간결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재판도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드라마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뭔가 재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고, 근데 물론 뭐 사회적인 좀 주목을 받거나 재판의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뭐 PPT를 사용하면서 실제 재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증인신문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진술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게 변론이죠. 근데 실제 의뢰인분들이 본인 재판에, 특히 이제 민사재판에 출석을 하면 상당히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변호사님 별로 말씀을 안 하시냐. 사실은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서면 진술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변호사들은 이미 서면을 내고 와서 법정에서 이렇게 구두 진술하는 경우가 많을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막 변호사들이 막 강하게 변론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면 원래 이러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서면 진술이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우리 네. 법정에 어떤 네. 서면들 제출하죠? 일단 원고면 소장부터 제출을 하게 되겠죠. 시작하는 서면이죠. 그렇죠.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청구를 한다라는 게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죠. 그럼 변론기일을 앞두고서는 내가 이 변론에서 어떤 진술을 하겠다라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죠. 법정에 출석을 해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보통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 뭐 변론 요지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어떤 서면에 이름을 붙이는데요. 민사사건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소장, 답변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서면을 저희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끝날 때를 저희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데,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때 내는 서면은 저희가 참고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종류의 서면을 제출하게 되고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어떤
어떤 입증 방법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증인 신청서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신청서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뭐 변호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준비 서면과는 좀 다른 형식이고요. 의뢰인들은 계속 변론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길이 잡히지 않을 때 변호사들은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변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변호사님? 이거는 뭐 실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 이제 출석했습니다. 저희 법정에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있잖아요. 맞아요. 재판장님께서 사건 번호와 원피고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 되죠. 변호사 앉고 당사자가 오셨을 땐 당사자도 같이 앉으시는 거고요. 방청석에 앉으실 때도 있지만 당사자도 출석을 했을 때는 기재를 하기 때문에 뭐 오셨다면 같이 옆에 동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대리인 이름을 얘기하라고 해요. 그럼 저는 법무법인 교연의 조아영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교연의 정성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재판장님마다 이제 재판 진행하는 스타일들은 다르지만 주장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에게 각자 지난번 준비서면 요지 진술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진술합니다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저의 경우에는 어떤 요지를 밝히기도 합니다. 저희 준비서면에서 이렇게 이미 자세한 내용 기재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보통 재판장님께서 몇 월 며칠자에 무슨 서면을 냈는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세요. 뭐 증거는 몇 호쯤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진술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그럼 여기서 진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표님? 진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준비 서면을 이렇게 보면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한정된 시간에서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을 미리 내고 그걸 진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추가적으로 뭐 서면을 제출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고 극구 이제 또 구두로 진술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법인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서면을 제출을 했어도 정말 중요한 쟁점이다. 이건 재판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환기를 건 시켜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변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 서면을 진술한다 이 정도를 하기도 하지만 재판장님은 나중에 서면으로 있는 것과 또 구두로 전달받았을 때 그런 내용인가? 아무래도 글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두 변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력이 10년이 다 넘었지만 그렇죠. 재판은 늘 좀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되죠. 전 지금도 그러니까요. 네, 긴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변론은 물론 저희가 서면을 다 내기는 했지만 재판장님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선 들어가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준비된다면 진술을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때가 있죠. 혹시 준비되지 않은 진술을 했었을 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죠. 구두로 변론해서 강하게 인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냐 그 판단도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변론할 때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서에 그렇죠. 기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변론조서라는 거는 결국 변론 기일을 하고 나서 양 당사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고 무슨 설명을 냈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제 남겨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재판장님께서 뭔가 유의미하다 이런 것들은 조서에 기재하겠습니다라고 하죠. 변호사님 저는 네. 이러기도 해요. 상대방한테는 불리한데 우리한테 유리하다. 재판장님 지금 진술은 변론조서에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막 상대방이 아니라고. 그건 자기가 서면으로 정리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의 진술 중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변론조서에 남기기를 저희가 요청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말하고 나니까 또 민사재판이 상당히 다이나믹한 것 같지만 보통은 서면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론 절차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다른 절차가 있죠. 증인신문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증인신문이 너무나 중요한 민사재판에서는 중요한 이제 절차인데 예를 들어 원고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고는 주신문 사항을 준비해 갑니다. 주신문 사항은 먼저 제출하고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주신문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대 신문은 미리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상은 상대방은 들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신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패가 다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이 주신문이 나가야 상대방은 반대 신문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신문은 반대 신문까지 예정해서 저희도 추가 질문 사항을 준비해서 또 예상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른 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또 중요하고 복잡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다음 화로 추후에 할까요? 다시 다음 화로. 한번 좀 자세하게 네. 그때 제가 출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오늘 너무 나아갔죠.
이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이제 속행과 종결입니다. 판사님이 묻잖아요. 오늘 변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변호인들에게 더 할 것이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질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변론이 종결이 되면 그 이후에 내는 서면과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일단